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 틈타서 삼성전자도 몰빵 중인 이 주식 28배 미친 성장 봅니다. 과연 2차 전지가 폭락할 때 삼성전자가 어디에 열심히 투자 중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8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놨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 이외에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 틈타서 삼성전자도 몰빵 중인 이주식 28배 미친 성장 봅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테슬라 할인이 확대됐습니다. 중국에서만 할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모두 할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콧대 낮춘 테슬라 1,000만 원대 가격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1위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전기차 가격을 일제히 내렸고요. 테슬라 코리아에 따르면 2년 만에 한국 시장 판매 가격을 12% 인하를 했고 중국에서도 13.5% 차량가격 낮췄는데 이거는 그냥 낮춘 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약 석 달 만에 또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인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연히 수요 둔화 가능성이고요. 그럼 뭐다?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상승에 부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이 좀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꼭 테슬라를 사야 돼? 내가 꼭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 라는 이유가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수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시장에서도 2021년 이후 모델 3, 모델 Y 가격 인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좀 콧대를 낮추고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격을 인하를 할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죽었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히려 현대나 기아차는 약진, 오히려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미국 전기차 판매는 급증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약진했습니다. 2022년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가 감소한 와중에도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사는 와중에도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크게 증가를 했고요. 얼마나 크게 증가했냐?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총 80만 7,180대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테슬라는 전년에 72%였는데 65%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2위 포드 7.6% 점유율과 거의 근소한 차이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점유율이 하락하지만 국내 현대기아 전기차 점유율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테슬라를 내가 그 돈 주고 사야 돼? 라는 이유가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옛날엔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근데 테슬라 정도 되는 전기차, 특히 누구? 현대차, 기아차 같은 EV6라든가 아이오닉 5라든가 아이오닉 6 같은 전기차가 계속 출시가 되다 보니까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악재겠지만 오히려 이제 막 성장하고 이제 막 테슬라에 덤비는 현대나 기아차에는 이득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기차, 대한민국 2차 전지에는 오히려 이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왜 약진했고 오히려 왜 점유율이 올라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전기차 성장이 나올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캐딜락, 벤츠 등 전기 신차가 국내에 곧 출시가 됩니다. 수입차도 전기차가 대세다. 그래서 올해 다크호스가 누구냐? 국내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 업계는 약 28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판매량이 약 266% 폭증을 했고요.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 전기차에 대한 출시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테슬라는 사실상 점유율이 조금 떨어질 거고요. 다른 차량이랑 나눠 먹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전체 캐파는 늘어나지만 그 늘어날 때 시장 캐파를 테슬라가 아마 집중해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1분기 대략 7인승 모델인 더 뉴 EQS SUV를 선보이고요. 1회 충전하면 최대 주행 거리가 600k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폴스타도 신차를 준비 중이고요. 지난해 2022년 폴스타2로 전기차 판매 모델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SUV 모델인 폴스타3를 출시를 하고요. 캐딜락도 이 럭셔리 SUV 리릭, 렉서스도 순수 전기차 RZ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가 전부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개만 수입차 몇 개만 가져온 게 이 정도인데 뭐 EV9부터 시작해서 출시될 자동차를 모두 가져온다 한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캐파는 늘어나고 있지만 서로 노나먹기 그러니까 한쪽에 테슬라에 집중되던 수요가 지금 다른 쪽으로 분산되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차량들입니다. 이게 방금 7인승 EQS고요. 그리고 이게 폴스타 3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릭 캐딜락의 SUV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렉서스의 RZ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렉서스의 RZ가 조금 이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출시가 되고 누가 봐도 테슬라보다 좀 이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츠, 폴스타 아니면은 캐딜락, 렉서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회사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한다면은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 첫 전기차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소니 첫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했고요. 달리는 게임기를 지향을 합니다. 소니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소니라고 한다면 뭘 만드는 회사냐? 플레이스테이션 그러니까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 영상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니가 CES에서 혼다와 합작한 첫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 회장은 자율주행, 증강 이걸 AR이라고 하죠. AR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에 이제 이 가상이 보이는 거를 우리는 증강이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 뭐 가상의 뭔가 물체가 보이거나 하는 게 증강이라 보이고요. 가상현실은 아예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 가상인 거를 가상현실이라 합니다. 증강은 AR. 그래서 친밀감 등을 제시를 하면서 모빌리티를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만들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게임 회사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전기차에서 영화,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게임을 따다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게임을 자동차에서 즐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달리는 와중에 안 되겠지만 이제 멈춰선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까지도 자동차에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전기차라는 게 단순 이동 수단을 벗어나 또 하나의 엔터 공간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뭘 본다고요? 전기차, 특히 차량이라는 게 그냥 나를 이동해주는, 나를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이동해주는 그런 하나의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엔터적인 요소다.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상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하는 운전이라든가 또는 전방 주시라든가 이 주의들이 많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당장은 내가 해야 되지만, 근데 그 운전 주의라든가 또는 운전에 대한 이 관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뭘 하냐 한다면은 그거를 바로 엔터적인 요소로 채워주겠다. 자율주행도 하고 전기차가 알아서 달리는데 뭐 할 거냐. 거기서 우리는 엔터적인 요소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 뭐 자 영화를 본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자체를 이제는 너가 사는 공간 또는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장 부품 기업들도 그 미래에 맞는 기술력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 전기차 영화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차량용 OLED 1위 LG 디스플레이의 콘셉트카입니다. 천장에서 영화관이 내려온다. LG 디스플레이가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초대형 그리고 슬라이더블 그리고 투명 OLED CES에서 공개를 했고요. 독자 기술을 적용한 업계 최초 차량용 18인치 슬라이더블 OLED. 슬라이더블이 뭡니까? 슬라이드를 해서 밑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디스플레이가 뭐 모니터 뒤에 이 차량 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해서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자율주행 전기차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내가 자율주행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모니터 내려와라. OLED 이 디스플레이 내려와라. 영화 좀 보자. 하면은 위에서 쭉 내려오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이 되는 동안. 그리고 평소에는 뒷좌석 천장에 화면이 말린 상태로 숨겨져 있다가 아래로 확장되는 방식이고요. 영화, 화상회의, 엔터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화상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모니터를 통해서 게임을 한다라든가 엔터적인 요소로 사용이 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창문의 투명 OLED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창문이 아니라 이게 자체가 투명 OLED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3 빌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63 빌딩의 정보가 뭔지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 안에 무슨 뭐 맛있는 식당이 있고 여기 안에 뭐 아쿠아리움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동차가 딱 지나가면은 이렇게 막 정보가 뜨는 거죠. 63 빌딩, 뭐 롯데타워 아니면 뭐 청와대 하면서 막 뜨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 OLED로 랜드마크를 지나갈 때 관련 정보를 바로 띄우는 증강현실 AR이죠. 시스템도 가능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도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이 뭐다? 엔터적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니라든가 뭐 누구든 간에 영화, 게임, 아니면 화상회의 정말 그 엔터적인 요소 그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디스플레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슬라이더블 TV OLED고요. 실제로 이 천장에 있다가 이렇게 요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 OLED입니다. 이게 완전 창문이고요.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창문에 이렇게 이제 이 건물이 뜨면은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 OLED와 슬라이더블 OLED를 이번에 LG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LG가 이 디스플레이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그러면 뭐 삼성은 신경 안 씁니까? 예? 전기차에 그렇게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에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보다 삼성도 집중하고 있죠.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미래 먹거리로 마이크로 OLED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XR 기기용 마이크로 OLED 라인 구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 있는 A2 라인에 마이크로 OLED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 생산 라인은 2023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2024년에 일부 제품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가동되는 건 2024년이지만 준비하는 게 올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OLED 기술이 가장 효용성 있게 발휘되는 영역은 AR, VR, XR. 아까 정말 많이 얘기했죠. 소니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안에 자동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AR 기술, 투명 OLED 다 AR이었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AR 기술을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LED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요,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오케이. 마이크로 뭐 대충 들어보면은 뭐 작은 LED가 아닌가 싶지만 이게 뭔데 그래서?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마이크로 LED 시장이 일단은 뭐다? 성장 전망부터가 남다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안에? 따지고 보면 2년 안에 28배가 커진다는 소리고,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초소형 발광 물질로 LED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패널을 만들기에 크기, 형태, 해상도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이 LED 조각을 이어붙여 가지고 휘든 넓히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마이크로 LED죠. 어떻게 보면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상당히 비슷한 기술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OLED가 내는 총 광량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OLED가 내는 빛 대비해서 30배 이상 더 밝은 밝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화질이 더 좋아 보이거나 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그런 이 디스플레이가 나오기에는 마이크로 LED만한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OLED의 짧은 수명까지도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 시장이 2년 뒤에 아마 올해 대비 28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것만 봐도 아, 삼성전자가 투자할 만하구나.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할 만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는 2023년부터 시장 성장 동력 확대로 급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XR, VR, AR 성장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간다. 이게 어디 들어간다? 전기차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LED가 뭐 얼마나 좋은데, 오케이, 기술력은 알겠어. 근데 뭐 사실상 와닿는 건 없는 걸. 그래서 와닿는 걸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 LED 전망입니다. 삼성 벤처 투자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LC 스퀘어에 이미 투자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벤처 투자는 뭐 하는 기업이냐? 삼성 내 뭐 괜찮은 기업들 또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미리 지금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5월에 VR, AR 기기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렉시엄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도 미래 기술을 위해서, 그러니까 VR, AR, XR, 전기차 자율주행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위해서 렉시엄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LED가 어디에 쓰이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 봤었던 거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LG 전기차 영화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창문에 뜨는 AR 투명 OLED, 이 기술력 봤습니다. 이 기술력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마이크로 LED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및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마이크로 LED 수요 폭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까 전에 봤던 전기차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마이크로 LED 기술이다. 그래서 전기 자율주행차가 이동수단에서 기능 다각화 변화에 따른 수혜를 입는 거고, 그게 언제부터다? 2023년부터다. 2023년부터 2년 만에 28배 성장이 나오는 게 바로 마이크로 LED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전 세계 1위 기업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LG 이 디스플레이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건 LG죠.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이 된 기업이고요. LG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OLED 생산에 필요한 증착기를 선익 시스템에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LG와 상당히 좀 커넥션이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및 XR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들어갈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은 코세스입니다. 코세스는 뭔가요?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 최초로 코세스가 개발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1위가 어디겠습니까? 코세스예요. 근데 이거 단 데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코세스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고요.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10개 만들면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 LED입니다. 근데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 생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코세스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입을 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익이나 코세스나 다 세계 1위죠. 삼성전자 XR 기기 개발 및 출시 기대감에도 수혜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럼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고요.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등락이 좀 큰 상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과 하락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고점이라든가 급등 구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긍정적으로 보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익 시스템, 코세스 이 두 개 방금 전에 이 마이크로 LED 관련 수혜주로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내 28배 미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수혜주 확인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어플을 다운 받았는데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해서 뭐라고 검색을 합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예,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입력이라든가 개인정보 입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 실전 매매 기법이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월 9일,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종목도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 이슈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에 두바이 관련주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꼭 확인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